안녕하세요. 저 화학 강사 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자, 일단 제가 단원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뭐 화학은 사실 단원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에서 그냥 이제 요 단원 한 단원씩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볼 때 그 어떤 내용이 많아서 부담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난이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뭐 여기가 1, 2, 3, 4단원 난이도 좀 드리면 1단원은 정말 이렇게 난이도가 훨씬 높고요. 2단원이 난이도가 훅 떨어지고 3단원은 거의 바닥이에요. 4단원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단원이 사실 가장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화학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1단원을 가장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화학을 처음 접할 때 여기 서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첫 단원에 이렇게 엄청 어려운 단원을 배우니까 이게 벽에 탁 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고3 아이들이 화학을 수능 선택을 했을 때 수능 전날까지 뭐가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면 다 1단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수학처럼 사실 끊임없이 해야 되는 단원인 거지, 여기가 뭐 한두 번 공부한다고 그래서 나는 완성이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단원인 거죠. 그래서 그게 아이들이 처음 접할 때도 그 가장 어려운 단원이 1단원이고, 그 다음에 2학년에 올라가서 내신을 첫 번째 시험을 볼 때도 요게 1단원이 첫 번째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1단원 시험을 사실 2학년에 올라가서 중간고사를 잘 보고 나면 자신감이 확 붙어서 요거를 잘 보면 그냥 나는 수능을 선택하겠다 해서 그냥 쭉 가는 거고, 여기를 잘 못 보면 여기부터 화학을 포기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화학은 사실 내신 대비를 하면 할수록 이제 그 2학기로 가면 갈수록 요때 포기를 안 하면 그냥 쭉 가서 화학을 수능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 단원을 공부할 때는 사실 어머니들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가 사실 굉장히 이제 겨울방학 때 바쁘잖아요. 그럼 바쁜 그 시기에 1, 2, 3, 4단원을 사실 다 열심히 들으면 좋은데 내가 막 수학도 할 거 있고 막 다른 과목도 할 게 많으니까 어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럴 때 1단원과 4단원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독려를 해주셔가지고 숙제도 빠짐없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이제 선생님들이 여는 클리닉, 뭐 조교들이 받는 질문 시간, 그런 시간에 요때는 빠짐없이 오게 하고 2, 3단원을 약간 조금 이제 풀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가 어떤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좀 최대한 덜 느끼면서 뭔가 이제 화학에 완성하는 그 정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면 제가 아예 안 보여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어디가 어렵냐면, 자, 이제 화학의 유용성. 제가 여기는 사실 방학 때는 수업을 안 해요. 자, 요거는 화학의 유용성은 그냥 불이 발견되면서 화학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자, 그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요거는 이제 과학이라기보다는 약간 사회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신에도 한두 문제 출제가 될까 말까고, 그 다음에 수능에는 1번 문제에 딱 한 문제 출제가 가끔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방학 때까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요거는 뺐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 몰과 화학식량부터 몰농도까지 여기까지가 100% 다 계산 문제예요. 자, 계산 문제니까 응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치 수학처럼 끊임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제 소단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수능에서 그러면 수능은 고난도가 17, 18, 19, 20번 4문제잖아요. 자, 그 수능에서는 화학 반응식 제가 데모 이렇게 써놨지만, 요게 이제 어머니들 흔히 알고 계시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요 단원이거든요. 자, 여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난도 단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도 단원. 자, 요거가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할 때 몰과 화학식량도 사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양적관계 화학반응식도 어렵고 몰농도도 어려운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는 요거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요거는 좀 할만하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 양적관계는 여긴 정말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사실은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 공부할 때 아마 굉장히 힘들어 할 거고, 근데 이제 요즘 사실 이게 물화생지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힘들면 이건 화학은 내 과목이 아니야. 그냥 탁 초장에 포기하고 다른 과목으로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과목도 분명히 이렇게 산처럼 어려운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과목, 이제 어떤 최소한 두 과목은 무조건 그 어려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 근성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단원은 이제 가장 근성을 이제 가져야 되는 단원이 요 단원이다.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원은 사실 제가 난이도를 여기까지 했지만 이렇게 난이도를 한 이유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는 이 단원 같은 경우는 100% 다 암기 단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 때문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추론 내용이 나와요. 추론 내용이. 자, 이 추론이 여기가 이제 수능에서는 사실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 추론 문제도 역시 17, 18, 19, 20번에 고난도로 출제가 돼요. 근데 고난도의 수준이 여기 있는 양적 관계의 고난도는 난이도가 1등이에요. 1등. 자, 그 다음에 요거 추론의 주기적 성질의 고난도는 이거는 3등에서 4등이에요. 근데 고난도 문제가 결국에 1, 2, 3, 4등 17, 18, 19, 20번 네 문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자, 이제 여기서 원자의 구조부터 주기율표까지 자, 여기는 그냥 암기만 하면 사실 아이들이 여기 뭐 굉장히 쉽네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쉽다. 쉬운 거고. 자, 이제 주기적 성질은 개념반에서 배울 땐 쉬워요, 사실. 자, 왜 그러냐면 주기적 성질에는 요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요 주기적 성질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 금속성, 비금속성 요게 있고 그다음에 원자, 반지름. 자, 그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자, 그다음에 이제 유효핵전화. 자,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럼 4가지를 따로따로 배울 땐 쉽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 출제가 어떤 식으로 추론으로 나오냐면 자, 원소 A, B, C, D가 있는데 자, 이제 금속성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금속성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그 다음 비금속성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고 원자 반지름은 또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자,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데 예외가 또 있어요. 예외가 13족, 16족. 유효핵전화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요거를 하나하나 배울 땐 쉬운데 자, 원소 A, B, C, D 4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 금속성은 A, B, C의 순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A, 뭐 C, B, D의 순서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순서다 해가지고 얘네들을 요 순서에 딱 맞는 원소의 조합을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요거 하나 알아서 얘네들의 순서들, 요거 하나 알아서 얘네들의 순서들, 이온화 에너지 예외까지 생각을 해서 원소의 왁구를 딱 맞춰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이 단어는 여기만 사실 조심하면 다른 단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2-5 단원을 공부할 때 조금 이제 체크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을 좀 보시면 자, 3단원 아까 난이도 설명드릴 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자, 3단원은 단원을 보세요. 소단원이 굉장히 내용이 많죠, 사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내용 중에서 사실 내용이 제일 많아요. 내용은 제일 많은데 여기 이제 내용은 많은 대신에 굉장히 쉬워요. 여기는 응용이 잘 안 되고 추론도 잘 안 되고 100% 다 암기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3단원은 수능에서도 한 번도 고난도가 나온 적이 없고 내신에서도 아무리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해도 애들이 정말 잘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응용이 되는 이제 한계가 사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능에서도 쉽게 나오고 내신에도 쉽게 나오고. 자, 근데 이제 일단 내신을 먼저 좀 보시면 사실 내신에서는 이제 1학기 때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하나의 등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2학기가 딱 되면 2학기가 되면 요게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두 개 시험 보고 등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걸 시험을 봤을 때 이제 내신이 쉬우니까 단원 자체가 쉬우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해도 100점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는 수학과학 할 때 그 1등급의 컷이 뭐 18명, 19명 이렇잖아요. 20명 넘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사실 2학년에 올라와서는 1등급 인원이 적은 학교는 2명, 많은 학교는 8명 이래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우리 통합과학에 내가 뭐 1등급 맞았다 해도 1등의 1등급이랑 한 19등의 1등급은 사실 다른 거죠. 근데 2학년에 올라와서 19등을 하면 3등급, 4등급이에요. 자, 이제 그럴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이제 등수가 자기가 생각한 거 높았는데 등급이 사실 굉장히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100점이 사실 너무 많아서 어떤 학교는 100점이 3등급인 학교도 있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가 변별력이 없으니까 4단원은 사실 내신이 나올 때 원래 수능에서 난이도는 요건데 이제 여기 3단원이 너무 변별력이 없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신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3단원은 어쨌든 뭐 굉장히 쉬운 단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4단원쯤 오면, 자, 이제 지금 이제 화학의 현실이 어떻냐면요. 3단원까지 내신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근데 4단원쯤 오면, 아, 이제 화학은 포기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화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원장 선생님들이랑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뭐 생물도 그렇고, 이제 이때에 오면, 수능 선택을 어떤 과목을 할지가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 빼놓고는 나머지 사실 잘 안 듣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때까지 그러니까 화학을 오는 아이들은 이제 수능을 선택할 아이들인 거예요. 그럼 수능을 선택한 아이들 입장에선 4단원은 학교 시험도 물론 어렵겠지만 여기는 이제 수능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또 이제 중요한 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자, 그럼 어떤 단원이 어렵냐면 동적 평형 상태, 물의 자동이온화, 산염기 반응인데 제가 반응이라고 써놨지만 요거는 산염기 정의에 해당하거든요. 뭐 이제 요거는 뭐 요거 이제 제목은 이렇게 나오지만 정의에 대한 얘기여서 여기까지는 사실 암기예요, 암기. 근데 여기는 딱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전혀 없고, 자, 이제 어려운 단어는 산염기의 중화적정, 여기가 어려워요. 요게 이제 요것도 중화적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요거는 산염기의 사실은 뭐냐면 산염기 반응에 뭐에 해당하냐? 결국 이제 여기가 또 양적 관계예요. 근데 요건 이제 난이도가 이건 난이도가 1등이 아니라 요것도 이제 고난도죠. 자, 고난도로 굉장히 어려운 단원인데 요거는 자, 수능으로 치면 2등인 난이도의 문제예요. 1등은 아까 양적 관계, 여기가 2등은 요거. 그래서 요 산염기 중화 반응이랑 양적 관계에 있는 두 개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신감이 확 상승해요. 그러니까 화학이 이 두 개가 그냥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부할 때는 이제 아이가 좀 좀 어렵다. 그러면 사실 클리닉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머니들이 보내셔야 되고 그냥 이제 다른 단원 공부하듯이 그냥 쑥 물을 가듯이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제가 아이들 막 한 명 한 명 불러서 이렇게 꼭 와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아이들이 바쁘고 이제 어머니들 바쁘시고 놓치고 하니까 잘 안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거 할 때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지금 자, 양적 관계 부분이랑 중화 여기가 사실 잘 돼 있으면 화학원은 굉장히 공부가 잘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에 올라와서 수능 선택을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무난하게 이 부분을 공부할 때 큰 거부감이 없었다. 그러면 화학을 선택해도 돼요. 근데 화학이 내신이 굉장히 잘 나왔고 우리 아이 1등급이 나왔어 라고 하지만 여기 공부할 때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럼 화학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무난하게 사실 잘 되면 여기 수능 선택을 하시고 근데 사실 화학을 1등급 맞을 정도면 다른 과목도 사실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물화생지를 다 잘하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이 중에서 두 과목을 뭘 해야 될까? 그럼 고민이 되실 때 요거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스트레스가 덜하면 하시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많다. 그럼 요거 화학을 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정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그 고난도 단원에서 그럼 1등 단원이 양적 관계, 자, 2등 단원이 중화죠. 그 다음 제가 3등 단원을 아까 3등에서 4등 단원을 주기적 성질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요 세 문제는 고난도로 항상 나와요. 그러면 3등, 4등인데 하나가 빠졌지 않냐? 자, 하나는 그때그때 바뀌어요. 자, 여태까지는 이제 개정되고 나서 수능을 본 건 사실 2번밖에 안 되니까 잠시만요. 여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땐 요거 하나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원자의 구조에서 작년에 수능의 고난도로 나왔어요. 자, 여기 고난도로 한 번 나왔는데 이게 한 번 나온 거 가지고 여기가 매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번 이제 요거가 19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럼 저희가 예상하는 건 어디에서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화학 1, 2를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어려운 단원, 자, 여기 산화원원 반응에서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금속의 반응성이 들어갔었거든요. 거기가
항상 이 양적 관계하고 쌍벽을 이루는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지면서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됐냐면 산화환원 반응의 개수 맞추기. 자, 요게 추가가 됐어요. 요 개수 맞추기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 10월 모의고사까지 고3 아이들 10월 모의고사까지는 어렵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 화학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가 뭐 제가 1등, 2등 요거 이제 항상 나오고 3등의 주기적 성질. 자, 요것도 이제 항상 들어가죠. 자, 마지막 하나에 자, 이제 원자의 구조에서 자, 어렵게 나왔었지만 이제 거기서 산화환원 반응의 개수 맞추기. 자, 요거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 제가 요거를 내신 대비를 해보면 사실 여기 단원에서 중화를 제일 어려워해요. 요것만 무난하게 넘기면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기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려워하는 이유가 당연한 게 워낙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수능에선 그렇게 안 나왔었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내신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 내신에서는 요거 그냥 내신은 사실 수능 문제의 약간 변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 어렵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언제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단원이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고2에 올라가고 고3에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때는 또 이제 패턴이 약간 달라지겠죠. 자, 이제 화학원의 전반적인 내용은 현재 이런 상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는 패턴을 좀 보여드리면 자, 이제 개념 제가 여기 학원에서는 하나만 하지만 개념 구조 완성, 심화 구조 완성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 개념하고 심화의 이들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개념반하고 심화반 이제 저희가 화학의 가장 큰 문제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 패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아이들이 화학을 처음 접해요. 그럼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니건 혼자 공부를 하건 늘 이제 기본서 하나를 풀죠. 기본서 이론 공부하고 뭐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데 뭐 기본서 완자라고 설명드릴게요. 그 완자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패턴이 어떻냐면 완자 하나는 완독을 딱 하고 나서 화학이 좀 재밌다. 내가 조금 더 심화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할 때 항상 아이들이 선택하는 문제지 뭐냐면 수능 기출 문제예요. 뭐 마더텅 문제 아니면 뭐 자이스토리 뭐 이런 걸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본서의 문제 굉장히 수월하죠. 근데 수능 기출 문제집은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본과 요 심화 문제의 문제집의 난이도의 극간의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풀고 요 문제집을 딱 펼쳤을 때 1번부터 단 한 문제도 안 풀려요. 정말 장담하면. 그러면 요때 이 난이도의 격차가 사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이거 보고 요거 풀면 사실 멘탈이 굉장히 붕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이 너무 어렵구나. 역시 듣던 대로 선배들이 얘기하는 게 어려웠는데 역시 똑같구나 하면서 이제 탁 막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에다가 기본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심화 1단계, 2단계, 3단계 가지고 여기를 점점 어렵게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자, 기본 문제 이론 공부하고 처음 공부를 접할 때 여기가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자, 수월하고 자, 조금 풀면 막히는 문제 또 생기죠. 그것도 이제 오답 체크하고 이게 좀 수월해지면 여기 더 그 다음 거 풀고 그 다음 거 풀어서 결국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라와서 풀게 되면 요 문제가 잘 풀리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뭐 근데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기본 문제를 제가 기본으로 해놨고요. 자, 이게 심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심화 1단계 문제는 수능에서 약간 쉬운 문제들. 자, 보통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들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자, 특강에 있는 기본 문제, 쉬운 문제들. 자, 완성에 있는 쉬운 문제들. 그 다음 사설, 모의고사, 혹은 각종 문제집에 있는 쉬운 문제집. 이렇게 쉬운 문제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수능에서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 그래서 11번부터 16번까지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특강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완성의 어려운 문제. 자, 사설 모의고사의 중간 난이도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3점, 심화 3단계는 수능의 이제 어려운 문제. 자, 고난도 문제예요. 글씨가 너무 이제 빽빽하죠. 자, 그 다음에 뭐 특강에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해에 너무 어려웠던 한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 완성에서도 그런 것들. 사설에서도 이거 굉장히 수능이랑 비슷하면서 풀기 좀 이게 뭔가
색다른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들을 제가 3단계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교재에는 이렇게 넣어놨지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심화 4, 5, 6, 7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푼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오픈반에 들어와서 막 짧은 이 9주 동안에 여기까지 잘 풀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잘 푼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 개별적으로 숙제를 4, 5, 6, 7단계까지 점점점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이제 7단계를 풀었던 학생은 제가 팀으로 했던 한 6, 7명 아이들, 그 아이들밖에 없긴 했었어요. 이제 워낙 공부를 많이 이제 했던 아이들이라서. 자,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문제를 좀 출제를 해주겠다 이건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자, 기본 과정, 개념 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부터 제가 심화 1단계까지만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요 심화반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 좀 줄이고 여기 심화 2단계까지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심화 이제 최상위 반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기본 빼고서 심화 3단계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심화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요 심화반 같은 경우는 요 한 권을 풀면 내신 대비하기에 뭐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내신 대비하기에 이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제가 여기다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자, 전 범위를 다 선행을 하는데 자, 이제 제가 개념반이랑 심화반의 일단 가장 큰 차이의 문제의 난이도 차이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큰 차이는 개념반은 화학을 거의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올바른 개념을 하나하나 공부시키는 거. 이게 사실 저의 주 목적이에요. 근데 심화반의 주 목적은 뭐냐면 심화반은 어디선가 화학을 많이 듣고 왔죠. 그런데 이 머릿속에 오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몰의 정의를 사실 잘 안 배우고 그냥 계산만 계속 이제 해왔기 때문에 오개념이 머리에 꽉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개념 바로잡는 거에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게 오개념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 풀 때 핀트가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에 대한 이제 이해를 전혀 못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념반에서 문제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그 다음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방식, 요거를 습득한다 했는데, 자, 제가 개념반에서는 문제를 쉽게 푸는 걸 사실은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요 개념반에서는 올바른 개념을 딱 잡고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걸 익혀야 되는데, 뭔가 쉽게 문제를 푸는 어떤 이제 트릭만 익히면 결국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올바르게 어떻게 원리를 대로 문제를 푸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때 심화반에서는 쉽게 푸는 방식, 트릭을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한 문제, 뭐 수능 문제 한 문제를 예를 들면 한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하나만 하진 않고요. 풀이를 여러 개를 제가 수업 시간에 아예 보여줘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맞는 수업이 맞는 수업이 이제 맞는 풀이가 어떤 거가 더 좋을지 그걸 여러 개 풀이를 보여주면서 자, 이제 이게 풀이가 뭐 A 풀이, B 풀이, C 풀이가 있으면 이 중에서 어떤 게 본인한테 편한지, 이게 이제 풀이 과정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푸는 방식을 좀 이제 습득을 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럼 수업 진행하는 패턴을 보시면 자, 일단 1단원은 암기가 사실 내용이 거의 없죠. 암기는 다 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뭐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암기와 복습 테스트 시험을 20분 동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답 체크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오답 체크 시간이에요. 사실 제가 1단원의 양적 관계하고 특 계산 단원,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은 오답 체크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특히 양적 관계할 때 오답 체크를 한 40분 이상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질문이 많은 학생이 있고 다 알아서 질문이 없는 학생이 있잖아요. 근데 질문이 없는 학생, 자맞은 학생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풀이와 선생님 저의 풀이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보는 게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오답 체크는 제가 계산 단원에서는 굉장히 요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여기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 이제 숙제 OMR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수업 진도 나가고, 자, 테스트의 종류는 자, 암기 테스트를 뭐 지난 시간에 배운 수업 내용의 암기 내용 하고, 그다음 요 암기를 요 내용을 얼마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복습 테스트. 그다음 단원 평가, 단원 테스트.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암기 프린트예요. 암기 프린트. 자, 암기 프린트는 제가 이거 그냥 3단원 내용 가져왔거든요. 자, 여기 막 글씨가 잘 보이실까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 이제 밑줄이 없는 건 문제예요. 그 밑줄은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암기 프린트는 엄청 쉬운 게 뭐냐면 제 입 밖에서 그 시간에 나갔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 플러스 중요하지 않은 내용까지.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냥 이제 그 필기노트 보면서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한 장을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고 그럼 그 다음 주에 딱 오면 요 답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 끝나면 제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일주일 동안 암기해서 오고 다음 주에 오면은 답이 사라져 있으니까 이미 아이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답이 없어졌으니까 이걸 그냥 쓰는 거죠. 그다음 토시 하나 안 틀려야 되냐 그렇진 않고 내용만 이제 맞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부터 중요한 내용까지 전부 다 암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 암기하는데 5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그날 오면서 엄마 차에서 이거 암기하고서 와서 시험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두면 어쨌든 이제 내용 공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 내용 채워넣는 시험을 보고, 이 내용에 대한 문제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시험을 여기 문제로, 시험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거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얼마나 풀었나,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어머니들한테 그럼 나중에 문자를 보내드리잖아요. 제가 설명회 때 사실 엄청 강조하는데 여기 학생하고 저하고 마찰이 사실 있어요. 제가 이게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자, 암기 내용은 사실 보세요. 암기 내용은 제가 답을 다 주잖아요. 답을 다 주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 보고서 시험지를 걷고 이제 저희 조교들이 이제 채점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아이가 답을 다 알려준 거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라도 틀리면 사실은 엄마들한테 불합격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이제 불합격했어요. 아이가 한 개 틀려서. 그 다음 시험 문제 3-4문제에서 뭐 2문제를 맞았어요. 그럼 3문제 중에 뭐 2문제를 맞았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럼 일단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충분히 사실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자, 이 아이가 이제 이번 주 수업의 내용이 어떻고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 뭐 3개 중에 2개다 그러면 이제 이건 안 들어오고 불합격 문자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애를 막 잡죠. 그럼 이제 아이는 이제 그 첫날 엄마한테 잡혔어요. 두 번째 갔는데 나는 암기를 정말 철저하게 한 것 같은 또 생각이 안 나서 또 불합격 문자가 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와 엄마와 저와의 사이가 이제 완전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 저를 이제 아이들이 사실 싫어하죠. 왜 나는 하나 틀렸는데 불합격이냐. 그래서 제가 3개까지 봐줄까 하다가 바저버릇하니까 자꾸 이제 아이들이 대충대충 암기해서 그냥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저를 굉장히 이제 비난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참 사실 제가 좀 딜레마예요, 딜레마. 저를 이제 좋아하는 애들은 꼼꼼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애들은 막말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자, 그 다음 문제가 또 하나가 이제 이거를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요걸 다시 다 채우느라고 그러거든요. 불합격했으니까 다시 암기하자. 그러면 아이가 사실 성실하게 하는 애들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야, 그래도 암기하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알아듣고서 다시 암기를 해서 다시 시험을 보거든요. 이렇게 무난하게 잘 넘어가요. 근데 이제 오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피곤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이거 하나 틀렸는데 답 알려주시고 집에 가면 안 돼요? 답을 알려달라고 자꾸 그래요. 사실 답은 시험지에 다 있는데 이미. 그럼 여기는 제가 오답 체크를 아이가 모르겠다. 오답 체크를 제가 실제 설명으로 1:1로 다 하고 그 오답 체크를 하고 그 답을 이제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귀가시켜요. 이거는 이미 답이 다 있잖아요. 저희 이제 목적은 뭐냐면 이거를 틀렸어요. 이걸 틀렸으면 다시 한번 그 답이 있는 암기 프린트를 보고서 아니면 암기 프린트를 그냥 안 가져왔다. 그러면 책을 다시 펼쳐봐서 그 내용을 찾아서 요거를 쓰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이제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귀찮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답을 빨리 알려달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답을 제가 알려주지 않아요. 야, 네가 찾아서 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답을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답을 알려주지 않고 설명해주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가 해서 마찰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사실 공부시키는 목적은 사실 확고하거든요. 자, 이제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재밌게 해서 그냥 이제 인기가 많게만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사실 대치동에 이제 근 20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수많은 아이들을 봤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빈 구멍 없이 이 방학 때 시간을 정말 압축적으로 활용을 해서 완벽하게 얘를 공부를 시켜서 내보내고 싶은데
사실 그 욕심이 이제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마음은 사실 그렇고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방학 때마다 사실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철칙으로 지키자.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자, 그러면 교재는 제가 이제 주교재하고 필기노트, 이거 방학 때는 필기노트로 나가거든요. 자, 필기노트를 다음 장 보시면, 자, 이거는 제가 사실은 4년 전에 썼던 필기노트예요. 제가 매번 설명회 때마다 이걸 가지고 오거든요. 자, 이거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필기노트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건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수업 내용은 안 듣고 그 판서만 정신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질문을 한 아이들이 늘어났냐면, 선생님 제가 필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빨리빨리 하니까 글씨가 너무 이제 이상해서 자기 필기를 자기가 못 알아보겠으니까 이걸 해석해달라는 아이들이, 그 질문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됐다 해서 제가 필기를, 야 그러면 내가 필기 다 해줄 테니까 니들은 그냥 들어 라는 심정으로 요거를 색깔펜까지 제가 다 썼어요. 이거를 다 이거 손으로 제가 다 쓴 거거든요. 이렇게 쓰고서 줬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시험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필기를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건 좋은데, 문제는 수업을 들으니까 10분은 잘 들어요. 10분이 넘어가면 저희도 수업만 이렇게 들으면 멍하니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멍하니 있는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여기 색깔펜을 다 지웠어요. 색깔펜을 지우고 검은색만 있거든요, 현재는. 검은색만 있으니까 아이들이 80%의 필기는 돼 있고, 그리고 20%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필기로 손을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멍하니 있지 않게끔 이제 그런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OMR 카드예요. 이 OMR 카드는 제가 아까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답 체크하고 수업 후에 숙제 OMR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요거 이제 지금은 여기를 칸을 좀 늘려서 여기 100문제까지 만들어 놨는데, 자, 숙제가 만약에 이번 주 숙제가 60문제라고 해요. 60문제.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60문제 숙제를 다 해온 아이들이 있고, 이 중에서 50문제만 숙제를 해온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자기 숙제한 거의 문제에 대한 답을 여기다가 쑥 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자, 50문제까지만 숙제를 했다. 여기까지만 표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면, 자, 일단 부모님들에게는 제가 문자를 간략하게 보내드려요. 이제 이 아이가 숙제를 60문제 중에 50문제만 숙제를 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자, 선생님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가 이걸 컴퓨터용 여기다 하는 이유가, 이걸 컴퓨터에 돌리면 이 아이가 숙제를 하면서 1번 틀리고 6번 틀리고 뭐 10번, 11번 이렇게 틀렸다고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자, 50문제까지 숙제를 했지만, 제가 문제를 아무렇게나 넣는 게 아니고, 이게 주제별로 몇 개씩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주제가 만약에 뭐 모래 계산, 뭐 기본 계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지금 아이가 다 맞은 거예요. 그럼 얘는 모래 기본 계산 잘 돼 있구나. 이렇게 주제별로 어디를 많이 틀리는 걸 사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자, 이걸 제가 주제별로, 자, 아이가 어떤 부분을 틀리고, 자, 잘 돼 있는 부분이 어디고,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어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 하고, 그 다음 단원평가 있죠. 단원평가도 또 주제별로 문제를 출제를 하면 어디가 잘 돼 있고 잘 안 돼 있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매주 시험 보는 그 세네 문제 있죠. 자, 짧은 문제지만 세네 문제 매주 보는 시험을 가지고서도 어디가 공부가 잘 돼 있다, 잘 안 돼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서 단원평가를 혹시나 20점 만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숙제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들한테 제가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활용 자료로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수업 진행해서 이제, 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자, 개인별 클리닉, 클리닉 사실은 너무 많아서 이제 사실 특색이 없어졌죠, 이거는. 자, 개인별 클리닉은 아직 시간은 제가 지정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시간에 지정된 시간을 아이들한테 공지를 할 거예요. 그럼 지정된 시간에 질문 시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가 어디가 잘 돼 있다, 못 돼 있다 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서 단계별 문자를 제공을 하고, 제가 여름방학 때는 이거를 카톡으로 이제 어머니들한테나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었어요, 파일로. 질문 시간에 오답을 하긴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지정된 시간에 질문하러 와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사실 안 맞는 거죠. 제가 24시간 다 비워놓으면 좋은데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전에
수업 전에 사실 제가 뭐 오전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 전에 1시간 전에 일찍 와 있어요. 자, 1시간 전에 일찍 제가 직접 와 있고 수업 후에 제가 늦게 가요. 그럼 이제 이때 사실은 이제 내가 질문할 게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 일찍 와서 질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올 수가 없다. 그러면 늦게 남아서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시간을 좀 활용을 하면,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원장님들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 강사들한테 고3 때 화학이 부족해서 1대1로 과외를 받으려면 사실 금액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에 와서 저하고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5개념 잡고 질문하면은 무료거든요. 이런 시간을 왜 활용을 못할까? 제가 이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제 열정을 좀 가지시고 이런 시간을 활용을 하면은 사실 너무나 아이들이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제 다른 날 올 수 없이 너무 바쁜 이제 아이들이 바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전과 후에 저하고 이제 체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사실 저는 질문을 제가 직접 받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저가 수업 시간에 풀이하는 그 과정이랑 조교들이 풀이하는 방법이랑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란이 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질문을 직접 받으려고 하는데, 일단 저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일단 말이 세요. 말이 세고, 그 다음에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예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이 또 제가 막 세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보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손을 덜덜덜덜 떠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저가 이제. 그래서, 근데 저한테 질문을 되게 저한테만 질문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문제를 딱 봤을 때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탁탁 대답해주고 5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이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오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 저 무서워서. 자,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할까요? 싫어하는 건 좀 그렇네요. 저를 무서워하는 학생.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학생은 저한테 직접 질문하면 되고, 그 다음 저를 이제 심히 무서워하는 학생들은 제가 조금 순한 조교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적 관리는, 자, 매주 복습 테스트는 결과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요거는 뭐 길게 안 보내드려요. 그냥, 이제 암기 테스트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자, 그 다음 문제 테스트는 이제 이거는 뭐 몇 문제 중에 몇 개 맞았다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머니들한테 보여드리진 않죠. 요거는 테스트 누적으로 잘하는 주제랑 부족한 주제를 기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선생이 보관하는 용도예요. 보관해서 뭐 할 거냐?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단계별 문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별 커닝 시간, 정해진 시간, 요거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정된 시간에 이제 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커닝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어머니들한테 따로 보여드리진 않지만, 제가 요거 각각의 소단원별로 주제별로 모아둔 거예요, 주제별로. 근데 이제 요 주제는 뭐냐면, 자,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건 사실 이거는 내신할 때의 정말 상세한 주제예요. 내신할 때는 몰과 화학식량에서 몰과 질량, 몰과 부피, 몰과 아보가드로 해가지고 주제가 워낙 많이 있죠. 여기서 이 아이들이 어떤 걸 틀리고 어떤 걸 못하는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선생님 저는 피스톤 문제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거기 문제 피스톤 같은 경우는 사실 심화 유형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기본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 문제 하나, 두 세트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 심화 유형부터는 기본도 있지만 심화 문제까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교재를 풀다가 뭐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제가 체크를 딱 하면, 얘가 여기가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을 문제를 더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 아이가 굉장히 잘 된다. 그럼 이제 더 심한 문제를 추가로 출제를 이제 해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뭔가 이 단체의 그 오픈 수업을 듣지만 뭔가 공부가 완벽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걸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원평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사실 저는 공부의 모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옆에 아이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 사실 참 좋은데, 제가 이제 사실 저의 공부의 모토는, 야, 그냥 내가 옆에 애보다 하나 더 맞고 그러지 말고 내가 완벽하게 화학을 알아서 나 스스로의 싸움에서 이겨서 100점 맞으면 남들은 하나 소용이 없다. 남들이 90점 맞고 80점 맞는 게 무슨 의미야. 내가 100점 맞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여태까지 재작년까지는요, 이 문자를 보낼 때 등수 이런 거 안 보내드렸어요. 왜냐면 나만 100점 맞으면 돼. 내가 다 알아야 내가 1등인 거지. 내가 남들보다 하나 더 맞아서 1등인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저는 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의가 좀 많아가지고 작년부터 제가 등수를 썼어요. 그래서 이 등수는
30% 이내만 등수를 보내드리고, 자, 이게 제가 단원평가 성적 분석 문자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예시 그냥 다 맞은 학생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이거 보내드렸는데, 자, 주제를 이렇게 1단원을 정했고요. 자, 이렇게 정하고 나서, 자, 이제 만점 맞았다고 공부가 다 잘 돼 있다고 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아까 분석하는 자료가 뭐였었죠? 숙제 있었고, 단원평가 있었고, 매주 평가 있었고, 그거 가지고서 이 아이가 이 문제는 다 맞았지만 뭐 여기서 이 심한 문제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부족하다고 가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요거 단원평가 결과를 통해서 요거 가지고서 이제 추가 문제를 또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수업은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너무 정신없이 발표했는데, 아, 맞아요. 아, 일요일 2시요? 일요일 2시는 심화로 하는 게, 네, 그렇죠. 일요일 2시는 심화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화투 선택. 아,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 지금 아마 예비 고1, 고2, 화투가 다 지금 걱정이실 텐데, 자, 보세요. 자, 일단 화투는 지금 예비 고2는 예비 고2부터, 고3은 아니죠. 이게 화투뿐만 아니라 모든 투 과목이 마찬가지가 됐어요. 자, 우리 예비 고2 아이들이 고2에 올라와서 이제 수능을 나중에 내후년에 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투는 이게 화투가 아니라 모든 투예요. 자, 투는 이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냐면 서울대에서 지금 현재 예비 고3 빼놓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투를 수능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능에서 중요도가 갑자기 훅 떨어진 거예요. 중요도가. 그리고 이미 이제 서울대의 상위권 과에 갈 아이들은 이제 서울대 상위권이 목표가 아니라 의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의대 목표인 애들은 투를 사실 안 봐요. 자, 근데 이제 서울대에서조차도 투 수능이 안 들어가니까 중요도가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내신. 자, 그럼 나는 이제 수시로 가겠다. 수시로 가야 돼서 화투를 꼭 100점 맞아야 되겠다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신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이 절대평가로 사실 바뀌면서 저희가 첫 해에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거를 예전처럼 어렵게 수업을 할지 아니면 절대평가니까 시험이 쉬워질 테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조금 어렵게 내겠지 투라는 과목 자체의 특성상 그랬는데 절대평가로 바뀌면 내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이 투 과목을 선행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고3이 되기 직전까지 투는 아예 안 봐도 될 정도로 난이도가 엄청 쉬워져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쉬워졌냐면 그 내신 문제집 화투 문제집의 1등급 만들기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 엄청 쉽거든요, 정말. 그건 응용도 안 되고 그냥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런 정도 난이도의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절대평가로 출제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뭐 90% 이상이 다 A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100점을 꼭 맞아야겠다라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저하고 팀으로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팀 해야 될까를 제가 사실 먼저 제안했거든요. 너무 이제 문제가 쉬워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일단, 고3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진짜 현 고3이죠. 현 고3에 올라가서 내신 대비 기간이 아마 3주 동안 수능 수업이 휴강을 할 거예요. 그 휴강 기간에 바짝 공부해도 괜찮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투는 선행을 미리 하시는 것보다 본인의 주특기 과목에 원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과목 하나를 10번 돌리는 게 나아요. 10번 돌리는 게. 그래서 원만 계속 하세요. 그리고 왜 각 과목별로 주요한 단원이 있잖아요. 화학은 일사단원, 뭐 물리는 역학, 생물은 유전, 뭐 지구과학은 잘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단원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아이의 전체적인 그 입시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화원과 연계성이요? 자, 화원과 연계 여기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화원과 투의 연계성. 자, 이제 화원과 투는 사실 연계성이 5% 미만이에요. 5% 미만. 5% 미만이어서 이제 그 연계되는 부분이 화원의 3단원에 분자구조와 극성이 있어요. 분자구조와 극성.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단원 내용 엄청 쉬웠던 거 기억하시죠? 난이도가 바닥이었잖아요. 이게 엄청 쉬운 부분인데 이 분자구조와 극성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화투의 1단원에 기체 들어가기 전에 분자 간의 힘이라는
소단원이 있어요. 1단원에. 일단 소단원, 소단원. 이렇게 소라고 쓸게요. 이렇게. 요거 분자 간의 힘을 할 때 극성을 알면 요거 하나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요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인트로를 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내신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원 다음에 투하고 투 다음에 원하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제는. 연계가 그냥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럼 다른 거 질문 없으시죠? 자, 요거 예, 감사합니다.